안녕하세요. 부동산 아저씨입니다.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하는 부동산 공부 그 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우리가요, 오피스텔하고 아파트의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. 예를 들어서, 저희 집이 뭐 30평형 아파트다. 근데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요. 오피스텔이래요. 근데 오피스텔인데, 뭐 48평형 오피스텔. 이렇게 딱 평형이 48평형이에요. 그래서 나름, 속으로는 야 우리 집은 30평대니까 48평이면 우리 집보다 훨씬 넓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막상 내부를 보면 30평대인 우리 집보다 48평 오피스텔이 훨씬 작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.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?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, 같은 평형이어도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실평수가 큰 이유,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. 분양 평수가 같더라도요, 아파트의 실제 평수가 오피스텔보다 더 큽니다. 그 이유는요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,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데요. 그래서 분양할 때 분양 면적을 공급 면적으로 표시합니다. 여러분, 지난 시간에 공급 면적, 뭐 전용 면적, 뭐 계약 면적, 이런 면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잖아요. 그래서 이 밑에 박스에 보시면요, 정리를 했는데요.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주택법 해가지고 밑에 공급 면적 나와 있잖아요.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용 공용 면적이 합쳐진 면적을 말합니다. 즉, 내가 실제로 분양받는 전용 면적에다가 뭐 복도, 엘리베이터 등 실제 주거와 직접 관련된 공용 면적까지가 공급 면적이에요.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리가 32평형, 뭐 33평형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뭐 109제곱미터다 이렇게 됐을 때 그 109제곱미터 공급 면적에는 전용 면적과 주거용 공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입니다. 그런데요, 이와는 반대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요,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. 그래서 분양 면적이요, 계약 면적으로 계산이 돼요. 계약 면적, 이게 뭐냐면요, 공급 면적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, 이 알파가 뭐냐면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. 즉,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, 이렇게 실제 거주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공용 면적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그 분양 면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아파트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실제로는 평형이 작다 하더라도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요, 그러므로 아파트는 오피스텔에 비해 실평수가 커서요, 전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전용률이 뭐냐면요, 분양받는 면적 대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, 이걸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, 분양 평수가 50평형이에요. 근데 전용 면적이 40평이다. 그러면 전용률은 80%가 되겠죠.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, 우리가 아까 계약 면적이 공급 면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용률이 오피스텔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전용률은 70에서 80%, 80% 이상 나오는 아파트도 있어요.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률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대부분 50% 이하의 전용률을 보여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받을 때 뭐 48평형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쓰는 면적은 24평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40%대인 오피스텔도 많아요. 그러니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뭐 48평형인데 전용률이 만 40%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은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첫 번째,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차이가 난다. 이거를 살펴봤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요, 내부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내부 면적을 측정할 때, 그러니까 안에 면적 몇 평이냐, 이 면적을 측정할 때 그 용어 중에요, 중심 치수선이라는 용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안목 치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이 용어를 좀 설명을 하자면, 면적을 계산할 때 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중심선 치수라고 합니다. 그리고요, 안목 치수는 뭐냐면
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벽면에서부터 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. 밑에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.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러니까 일단 중심선 치수는요, 벽의 중심부터 치수를 잰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문틀 벽이 있잖아요. 이 중심에서부터 면적을 이렇게 측정해 나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밑에 안목 치수 보시면요, 이 벽의 중심부터 치수를 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이 벽면부터 시작해서 면적을 재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요, 중심선, 벽의 중심부터 면적을 측정한 것보다는 그 벽면에서부터 측정한 면적이 더 넓을 수밖에 없죠. 그런데요, 이 아파트는요, 안목 치수로 면적을 계산하고요,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심선 치수로 면적을 계산합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, 같은 뭐 실평수가 20평이라 하더라도요, 안목 치수로 재는 게 그 중심선 치수로 잰 것보다 훨씬 넓을 수밖에 없죠. 실제로도요. 예. 그래서 이렇듯 아파트는 안목 치수, 오피스텔은 중심선 치수로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이라 하더라도요, 실제 면적은 아파트가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런데요, 2015년 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요, 변경되면서 그 이후에, 그러니까 2015년 정확히 말하면 4월 30일 날 건축법이 바뀌었어요. 변경이 됐어요.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, 아파트와 동일하게 안목 치수로 면적을 계산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이제 볼 때요,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거냐 이후에 지어진 거냐에 따라서 같은 전용 면적이라 하더라도요, 같은 그 전용 면적이 20평이라 하더라도요, 2015년 이후에 지어진 집은 안목 치수로 면적을 계산받았기 때문에 더 넓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피스텔을 뭐 구입하시거나 뭐 이렇게 임대로 얻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, 이 언제 지어졌는지, 2015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면적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